저희 선수들 저희 선수들 내년에 또 잘할 거다라는 게 뭔가 본인을 빼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였어가지고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또 이민성 감독은 중원을 삭제시키고 수비를 더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실점만 더 만들었던 그 상황. K리그와 대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축구 이야기 시티팟. 안녕하세요, 시티팟의 호스트 낑십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에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전의 잔류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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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잔류를 축하합니다. 빠바바밤. 아, 시티팟이 잔류를 확정짓고 3회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2회 때까지만 해도 벌벌 떨면서 우리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쵸? 이런 마음으로 거의 시티팟을 진행을 했었는데 마음 편하게 3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시티팟 3회를 찍었는데 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녹화본을 모두 날려버리는 상황이 됐었는데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뿐인데 저는 처음 찍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쵸?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제가 더 열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녹화 때 제임스가 폼이 진짜 미쳤었거든요. 그쵸. 약간 구티의 그날처럼 큰일 났다.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딱 오는 순간에는 정말 미쳐 날뛰는 그런 제임스의 풍화가도 같은 그런 폼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아마 이렇게 위에 자료화면이 나갈 겁니다. 살짝.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여드려야죠. 홀링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Muchas gracias, afición. Esto es para vosotros. 수! 이거 좋은데? 당근이 좋은데? 당근이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네, 오늘은 제임스가 함께하지 못한 이유가 놀러 가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죠. 네,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일정을 이걸 잡다 보니까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같이 대전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메인 주제 이야기할 게 좀 길기 때문에 지난번에 녹화를 해보니까 좀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대전 인사이트에서 대전 이적 시장 상황을 체크해보는 시간 정도만 가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메인에서는 24시즌 전체 리뷰와 평점을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시즌이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한 2주 전에 풋살을 하다가 이제 견열골절? 인대가 끊어졌다 해야 되나? 이렇게 인대가 다치면서 뼈 조각이 같이 날아가가지고 위에 영상이 나올 겁니다. 깁스한 채로 좀 지내다가 요즘 조금 괜찮아져서 저는 이제 풋살 못하고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해까지는 거의 못 뛰는 건가요? 저 올해는 시즌 아웃. 시즌 네. 아웃. 내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구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방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다시 찍을 때까지 뭐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서 새벽에 출근하고 정신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이건 저희 정치적 색깔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새로 샀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하려고. 무관합니다. 저희 정치 색과. 네. 이 유니폼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번 불프 때를 맞이해가지고 각자 유니폼들을 좀 구매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약간 메시 10번. 메시 고트잖아요. 곧 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노마킹 전 그 대신 이제 영국에서밖에 살 수 없는 맨유 스카프. 진성 맨유 팬. 그쵸. 저는 리버풀에 입학한 지 이제 한 2년 차, 3년 차인데 근데 여기 사람 털 키우고 계시네. 서프라이즈. 좀 산지 오래되긴 했는데 저도 리버풀 이제 팬이 좀 된 지 조금 돼가지고 옛날 레트로 리버풀 유니폼을 사봤습니다. 이제 완전 리버풀 팬 선언입니까? 그렇게 봐야죠 사실. 이제 또 맨유와 리버풀 이렇게 그쵸. 좀 둘둘로. 제임스가 원래 찐퉁 리버풀 팬이어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제임스의 이제 좀 동반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리버풀에서. 양강 구도로 좀 나눠지게 됐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 노스웨스트 더비 때 좋죠. 특집으로 해가지고 해외 축구 특집
그래서 라이벌 더비 한번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대전 인사이트입니다. 대전의 소식들과 루머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좀 이적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선수들의 개개인의 딥하게 살펴보진 않겠고, 그냥 이거는 다음 화 때 저희가 조금 더 선수들을 분석하고 좀 그쵸. 플레이 스타일을 보고 대전에게 필요한 선수인지 막 이런 걸 토의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고, 네. 오늘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부분은 밥신이 오피셜이 났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밥신. 사실 내년 황선홍 감독이 이끌어가는 건 확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밥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그렇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했고 또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값이었던 걸로 알고. 맞아요. 네, 약 7억? 7억, 8억, 8억? 그 정도 되는 금액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임대료가 조금 비쌌었기 때문에 완전 이적료도 그렇게 그만큼 합쳐서 보면은 거의 저희가 그쵸? 저번에 그 예상했던 금액이었던 것 그 같아요.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밥신의 오피셜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어서는 그냥 호재다. 그렇죠.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최고죠, 크- 최고. 최고. 크죠. 제일 일 처리를 잘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계약 기간은 약 3년 정도라고. 와, 이게 3년이면 뭐. 이제 00년생이라서 나이도 엄청 어린데 이제- 대전에서 3년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 그러면 또 이제 전성기까지 볼 수 있는 폼 절정일 때까지. 3년 뛰고 맨시티로 가면 딱 될 것 같아요. 맨시티까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안톤이 거의 재계약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 역시 국밥. 어, 안톤 또 없으면 안 되죠. 저번에 코에 씨가 언급했었던 밥신 안톤 국밥 듀오. 아, 저는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필수가 딱 재계약을 하니까 좀 이 두 명만 있어도 사실 배불러요. 일단 중원 한 명과 이 센터백은 든든하다. 한 살씩 꼭 찾아고 네. 있으니까. 네, 물론 저희가 센터백 뎁스가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의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맞죠.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추적인 역할로 안톤을 딱 박아놓고 가는 거는 대전에게는 필수의 요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또 요시다 코치. 또 이분도 중요하죠. 아리가- 요시다 또- 코치. 또 마사와 함께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할 두 분. 요시다 코치가 거의 뭐 J리그 구단에서 감독직 제의가 왔다고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전에 잔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황 감독의 자제를 좀 높게 본다고 평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확정은 아닙니다. 이러다가 다시 J리그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대전 잔류하는 거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시다 코치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오고 나서부터 팀이 변하는 게 완전 굉장히 느껴졌고 경기적으로 피드백이 빨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황선홍 감독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그렇죠. 콤비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요시다 코치 같은 경우에도 잔류는 대전에게 호재다. 그렇죠. 거의 라따투이. 호재만 많네요. 근데 라따뚜이. 이제부터 조금 악질? 약간 아찔? 아찔이요? 아찔? 약간 조금 아하. 왜 그럴까 싶은 것들이 있는 게 구택과 아론. 근데 이 두 선수는 구택은 거의 잔류가 확정일 것 같고요. 그쵸. 아론도 같이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이 두 선수는 거의 함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택은 또 계약 기간이 길잖아요. 또. 길고 아론도 처분하기 애매해요. 어딘가에 팔기에는 그렇죠. 안 사가죠. 작년 폼이었으면 누구라도 살려고 하고 저희도 잔류했을 때 약간 반기는 분위기였을 텐데. 서브 자원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뭐 좋게 생각하면은. 근데 이게 저는 걱정인 게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경기를 나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근데 거의 그쵸. 경기를 나오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내년에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아론이 뛸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애매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론이 좀 부상 기간이 길지 않았나요? 그렇죠. 부상도 맞아요. 후반 때 부상도 부상도 있었으니까. 네. 또 다른 센터백들을 조금 처분하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자리가 여유로워지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 이제 더 조금 고심이 되는 음. 이야기인데 홍정훈과 켈빈입니다. 아, 정리 대상인데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연봉이 그쵸. 비싸니까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 구단에서 이 두 선수를 사가려는 움직임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데려가야 되는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데려갈 구단 없을까요? 다시 홍정호 뭐- 선수는 복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데려갈까요? 그래서 이게 많이 뛰지도 못했고 뛰었는데도 폼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으니까 전 그 직관 갔을 때 그 포항전 역전패. 그때 어,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대실수 사실 그 경기 이후로 민심이 바닥이 안 좋아졌죠. 그 뒤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B 팀에서 주로 네. 뛰고 그래도 좀 왔을 때 기대가 컸었던 것 같은데 좀 베테랑에다가 수비 라인도 좀 잡아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또 이민성 감독은 중원을 삭제시키고 수비를 더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실점만 더 만들었던 그 상황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프런트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밥신한테 조금 얘기해가지고 산타클라라에 조금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선수는 빨리 좀 처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좀 얘기할 선수는 아쉽습니다. 주세종 선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날아간 시티파 때만 해도 주세종 선수의 뭔가 거치가 조금 불투명하고 아직 불확실했었는데 이번 시티팟에서는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게 주세종 선수가 뭔가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확정이라고 네. 보여질 것 같고요. 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나온 건 없지만 주세종 선수는 아무래도 캡틴이고 그렇죠. 팀에 경기에 출장하지 못해도 구심점을 잡아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리더의 역할의 선수가 한 명이 나간다는 거는 팀의 기강을 그렇죠. 확립하는데 그렇죠.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주세종 선수 올 시즌 폼만 보면은 좀 아쉽긴 했죠. 아쉽고 뭔가 처분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 경기 그렇죠. 안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대전의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세종 선수는 같이 가면 어땠을까 하는 그렇죠. 마음은 좀 있었지만 나가는 게 확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룡 세레머니를 못 보네요. 이렇게 꼴른다. 그 마지막 눈물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운지 알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마지막 인터뷰 네. 소감 얘기할 때도 저희 선수들 이렇게 저희 선수들 내년에 더 잘할 거다라는 게 뭔가 본인을 빼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였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주세종 선수는 저희 대전의 캡틴이었기 때문에 응원하고 사실 대전 하나 시티즌 되고서 주세종 선수가 딱 온다고 했을 때부터 대전이란 팀의 뭔가 그 전체적인 느낌으로 올라간 게 그게 뭔가 주세종 선수가 한 활약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그냥. 코치로? 플레인 코치 플레인 코치로? 박주영 선수처럼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읽고 일돔 하면서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 은퇴 왜 하는지 모르겠네.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김재우 선수입니다. 저는 좀 많이 의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군 제대도 올해 했고 신장도 좋고 발도 빠르고 피지컬도 괜찮고 패스 퀄리티도 좋은 선수인데 슛도 좋죠. 이달의 골에 초 원더골. 진짜 김재우 선수는 두고두고 봐도 너무 아까운 자원이에요.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는 거의 출장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출전 시간이 적었고요. 어떤 툴이 부족해가지고 황선홍 감독은 이 선수를 쓰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 가졌는데 결국에는 김재우 선수도 타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게 확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김재우 선수 이제 막 전역해가지고 다음 시즌부터 기대하고- 활약했으면 되겠다. 안톤이랑 같이 쓰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김재우 선수가 링크 나는 팀은 대구 아마 다시 컴백하는 느낌으로 갈 것 같고요. 김재우 선수에 대한 얘기는 이적 루머가 있는 수비진 선수들 얘기를 하면서 또 같이 종합으로 좀 해보는 좋습니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내에서의 소식은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대전으로 들어올 이적 루머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여지는 선수들이 4명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정재희 선수, 두 번째로 박규현 선수, 해파. 세 번째로는 임종은 선수, 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창래 선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정재희 선수, 포항에서 뛰고 있죠. 사실 정재희 선수는 대전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던 그렇죠. 정재희만 만나면은 뭐 항상 어시스트라든지 골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약간 대전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약간 클롭의 전략이죠. 리버풀 상대로 잘하면은 데려온다. 그 선수를. 네. 그렇죠. 황선홍도 우리한테 잘하면 우리한테 잘하는 선수는 데려온다. 음. 황선홍 이꼴 클롭
오. 아유 이건 아유 우승을- 그걸 아 그럼 좋죠. 아유. 대전 오랫동안 맡아서 네. 우승까지 하면은 정재희 선수에 대한 이적은 거의 확정됐다고 볼 것 같은데 정재희 선수 어떻게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몇 경기 이제 하이라이트나 좀 하는 경기 기록을 봤는데 올 시즌 8골을 넣었더라고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정재희 선수가 진짜 온다면 이제 왼쪽에 조코를 또 김민균 선수랑 정재희 선수가 양쪽으로 치고 달리는 듯한 그 느낌으로 해서 또 이창근 선수의 롱볼까지 딱 가면 아무도 못 막지 않을까. 김규 선수는 거의 군 입대가 아, 그러면 이제 윤도영 선수가 해줘야죠. 정재희 선수가 거의 우측 라인인가요? 우측이죠? 제가 알기로도 우측인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도영 선수가 가면은 대체자로 대체자 음, 느낌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또 윤도영 선수가 지금 U20 월드컵 이후에 나간다. 여름 이적 시장 때 유럽으로 진출할 것 같은 상황인데 우측 윙어에서는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윤도영 선수가 이탈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동 포지션을 뛰고 있는 김승대 선수가 사실 올 시즌 폼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그쵸. 보여주면서 에이징 커브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조금 했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재희 선수도 그렇게 젊은 선수는 아닙니다. 30살이 넘었나? 30살이 넘었 94년생이어서 4년생. 나이도 좀 넘었어요. 있네. 31? 사실 와서 1, 2년 바짝 잘해주면 사실 대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특히 오른쪽 윙어에서 크랙으로 전진해줄 수 있는 맞아요. 직선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재희 선수는 좋은 영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박규현 선수입니다. 지금 어디서 뛰고 있죠? 디나모 드레스덴에서 뛰고 있죠 지금. 음. 저는 사실 해외파 선수들을 그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포르투갈 뭐 2부 리그나 스페인 2부 리그나 이런 데서 뛰는 선수들도 그냥 괜히 관심 가져서 조금씩 찾아보고 옛날부터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홍현석 선수도 예전에 헨트에서 뛸 때나 그쵸. 뭐 PAOK라고 그리스 리그였나 거기에서 뛸 때도 조금씩 관심 갖고 막 이랬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박규현 선수가 예전에 베르더 브레멘 그쵸, 2에서 거기서 선수 생활 하다가 최근에 디나모 드레스덴이라는 팀에서 선수 생활 하고 있는데 한번 청소년 대표였나? 그 U20였나? 그 올림픽? 올림픽 때 맞나? 또 활약을 했었고 네, 그렇죠. 네, 국가대표로 조금 하면서 그 중국전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레프트 백으로 박규현 선수가 나왔었는데 중국 상대로도 완전 파이터 정신 느낌으로 그쵸. 절대 기 안 죽고 뭔가 그 파이터 느낌으로 잘해주더라고요. 그때 보고 좀 인상이 좀 저는 깊어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선수도 한 명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저는 박규현 선수 대전 온다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독일 출신 서영재, 선수랑 함께 박규현 그쵸. 선수. 함부르크와 베르더 브레멘 네. 출신의 아무래도 내년 시즌 구상이 사실 박진성 선수가 이번에 와서 좀 실망을 많이 보였잖아요. 실망적인 모습을. 박진성 선수를 주전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강윤성 선수는 솔직히 왼쪽보다는 우측이 그쵸. 주 포지션이고 서영재 선수가 전역을 해서 대전으로 오긴 할 건데 솔직히 바로 경기 그쵸. 뛰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주전 레프트 윙백을 찾는다고 봐야 되는데 박규현 선수 정도는 우열 그쵸. 입성하지 않을까? 이제 뭐 가끔씩 오지석 선수랑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뛰면 딱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파이팅 넘치는 파이터 기질 대전에게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보면 항상 안톤만 화내고 있어요. 그렇죠. 안톤만 맨날 항상 하나 있어요. 또 예전에 이현식 선수 있었을 때는 또 이현식 선수도 조금 파이팅은 있긴 했는데 네. 가끔 조금 과하다가. 퇴장당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네. 박규현 선수도 조금 파이팅은 있지만 조금 카드는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이번엔 좀 묶어서 하겠습니다. 네. 센터백입니다. 임종은 선수와 하창래 선수. 음, 사실 이게 아까 김지호 선수랑 그렇죠.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 좋은 게 사실 그쵸. 나이가 맞아요. 김재우 선수를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서 같이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베테랑. 좀 있으니까. 물론 이 선수들이 가진 툴은 분명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김재우 선수도 이 선수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나? 임종훈 선수는 거의 울산에서도 거의 완전 베테랑 그저 끝물로 얘기를 들었어서 제공권? 키 커서 이제 이런 힘적인 역할은 좋다고 울산 팬인 친구한테 들어가지고 하창래 선수는 검색해보니까 뭐 제2의 이제 나중에 뭐 김민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뭐 국대 한번 발탁 한번 됐을 때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하창래 선수 그래서- 어리지 않아요?
아 나이가 많지창. 나이 창래 꽤- 선수 30으로 맞다. 알고 있어서. 근데 김지호 선수가 몇 살이죠? 김재우. 8년생일걸? 김재우. 아 맞아. 동갑이었어. 근데 약간- 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선수들 데려오는지. 아무래도 이 선수들 자체는 퀄리티가 보장된 선수이긴 그쵸. 해요. 오래 뛰고 또 어떻게 보면 수비 라인 쪽이 또 센터백 라인은 나이가 들면 30대 센터백들은 또 노련미가 있고 딱 든든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쵸. 뭐 마냥 나이가 그렇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일단 김현우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데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안톤을 핵심으로 박아두고 그 옆에 이제 센터백 조합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창래 선수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훈 선수는 이제 세트피스 상황이나 좀 그쵸, 후반 후반. 로테이션용 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저희가 이 두 선수들도 그렇고 나머지 앞에 얘기했던 두 선수들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맞아요. 그냥 몇 경기 보고 그냥 이런 선수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다음에 좀 이적 시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이 선수들도 분석을 해서 좀 좀 제대로 열심히 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톤은 다행히 군입대 안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안톤이 군입대를 했다면은 좀 큰일이지 않을까. 그럼 대전은 그냥 팀을 군대에 있는 팀을 바꿔야죠. 어? 대전 상무로 일단 대전 상무로 바꿔가지고 바꿔서. 안톤을 다시 데려오는 걸로. 지금까지 대전 인사이트 소식 이적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24시즌 정설입니다. 올 시즌 대전을 돌아보면서 시즌 감상평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선수단에게 직접 평점을 부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독일의 키커지, 편집장, 빌트. 빌트. 맨날 김민재한테 3점, 2점 주잖아요. 음. 아닌가? 그게 더 점수가 점수 높은 건가? 낮을수록 좋은 거. 근데 빌트는 조금 그게 있었어. 다른 데들은 다 1점 주면서 최고인데 빌트만 유독 김민재 아무리 잘해도 2점 주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음. 조금 평점을 부여해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평점을 가지고 너무 뭐라 하시면은 저희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각자의 생각이라고 좀 맞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박시 진짜 달게 받겠습니다. 댓글로 하시면 저희도 배울 수 있으니까.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일단 먼저 이번 시즌 마무리가 되었는데 24시즌의 대전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딱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지난 시즌도 8위로 끝났고 이번 시즌도 8위로 끝났는데 지난 시즌은 이제 1위까지 해서 막 돌풍 승격 돌풍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후반부에 이제 화력이 조금 약해지고 많이 힘들어지면서 8위까지 떨어진 거였고 이번 시즌은 그냥 계속 하위권에서 머무르다가 강등권에 그냥 안착돼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아니면 강등될 팀이 없다라고 우리 팬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스플릿 라운드에서 이제 저희가 완전 뒤집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때부터 폼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8위에 안착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취하면 안 된다. 순위는 8위지만 사실 막판에 뒤집기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이나 중반이 굉장히 패도 많았고 안 좋았잖아요. 경기력 자체가. 다음 시즌에는 후반부에 솔직히 또 힘들 수 있지만 초반 중반에 완전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라고 해서 아쉽습니다. 이번 시즌은. 작년 초반을 봤을 때는 큰 기대를 보고 이제 후반에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다르겠지. 유명한 선수 좀 많이 데리고 오고 이제 보강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경기를 봤었는데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올 시즌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재밌었다. 후반에 좀 도파민이 많이 터졌다. 이게 근데 좋지만은 않은 게 항상 중반에서 후반 끝자락까지는 항상 강등권에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냉정히 말하면 실패한 시즌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이유는 처음에 던져놓은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상스 가겠다. 근데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게 상스 가겠다는 팀의 의지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초반이랑 중반까지는 안 좋게 봤었고 그 누가 말했죠? 그 민성이 형 네, 요즘 딴 팀에서 썰이 나오는 오. 간단한 K2 2부 리그에서 조금 노리고 관심도 가지고 있다는데 민성이 형은 좀 아쉽게 지키지 못했죠. 상스 약속. 사실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황선홍 감독이 부임됐을 때만 해도 그쵸. 저는 강등 당했다 생각했어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죠. 그렇죠. 모든 팬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일단 왔던 감독이기도 했고 그 전에 앞전에 이제 올림픽 대표팀 때 예선 탈락도 하고 모든 팬들이 걱정을
기대보단 걱정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축구는 진짜 끝까지 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그래도 마무리가 잘 아름답게 마무리됐기 그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마무리가 안 좋았다? 뭐 헷가닥 돌았을 것 같아요. 눈물의 시티팟을 찍었겠죠. 그리고 시즌 결산에서 한마디 하면은 시즌을 얘기할 때 이제 지난 시즌 스쿼드가 있고 이번 시즌 스쿼드가 있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도 저는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스쿼드가. 일단 지난 시즌의 주축이었고 파리의 이제 주역들이었던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뭐 마사는 다시 왔지만 어쨌든 나갔었고 시즌 초반에는 티아고. 이진현 선수, 티아고, 배준호 그리고 조유민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전병관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 딱 시작하고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선수들이고 우리 팀이긴 한데 이순민 선수 그리고 김승대 선수, 음라파 뭐 이런 식으로 싹 개편이 돼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좀 낯선 느낌도 있었어요. 결론은 뭔가 저는 이제 쭉 다음 시즌에도 다다음 시즌에도 어느 정도의 주축 선수들은 딱 이 팀에서 고정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팀에 뭔가 이 선수는 진짜 애정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많아졌으면은 좋겠다. 그런 선수들이 많아졌으면. 그게 사실 K리그의 고질적인 문제 같아요. 그쵸. 계약 기간 기간이- 자체가 1, 2년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많이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적 시장에. 그런 프랜차이즈 스타를 바라보는 팬들의 그런 것도 하나의 스포츠를 바라보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런 스토리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네. 의견을 좀 저도 한번 던져봅니다. 대구의 세징야 선수 그래서 네. 리스펙합니다. 사실 대구가 시민구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2017년인가 18년 17년부터 아마 이적해서 진짜 끈끈하게 지금도 강등 막아주고 하는 거 보면 좀 그 부분을 리스펙합니다. K리그 팬으로서 그런 좀 좀 낭만이 해봤거든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물론 마사가 있죠. 아 물론 지금 마사도 있고 앞으로 안톤도 안톤도, 안톤. 밥신도, 같이 밥신도 이 세 선수는 그냥 딱딱딱 박아두고 가는 것도 동상 세 개로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도 좋은데 약간 OT에 동상 세우는 것처럼 아, 이렇게 막 우르르르 그거 마사, 밥신, 안톤 한국인 어디 있죠? 우리 딴 나라고. 최은성 일단 황인범 선수도 좀 해놓고 배준호 배준호 선수도 선수. 했고 대전에 상징적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김은중, 김은중, 선수는 최은성, 그리고 없네요. 바이오, 에디뉴, 레안드로. 레안드로스 동상이 너무 많은데 발 디딜 팀이 없겠는데 동상으로. 없으면 벽화라도 그려주고 그래야죠. 24시즌 감상평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선수마다 평점을 부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평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경기를 한두 경기 뛴 선수들 아니면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남는 선수들은 평가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그냥 과감하게 패스, 좀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수들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인가요? 점수는 0점부터 10점까지 좀 스펙트럼이 넓네요. 스펙트럼을 좀 넓게 잡았어요. 선수가 많다 보니까 호수점은 이제 제가 봤을 때 0.5점 단위로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0.7점이 계속 나와가지고 누가 그 0점 진짜 그렇게 많이 줬네요. 그 제임스랑 띵십 씨가 0.7점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0.5 단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5, 7.5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좋아요. 소수점 0.5점까지. 순서는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감독까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즌 MVP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입니다. 이창근 선수 35경기 출전을 했고 9경기 클린시트라는 기록을 달성했고 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하나의 어시스트. 약속 지킨 어시스트. 뒤에서 해주잖아. 막아주잖아. 평점 어떻게 주십니까? 저는 10점. 저도 10점입니다. 저도 10점입니다.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근이 아닙니다. 이건 빚입니다. 빚. 비창근은 그냥 10점으로 박아두고 가는 식으로. 이유도 뭐 딱히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다들 같아요. 아실 아, 거라. 납득할 만하다. 설명 안 해도 다 안다. 저희도 국대 키퍼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준서 선수입니다. 이준서 선수는 3경기 출전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서 선수는 평가 보류하겠습니다. 저도 무료하겠습니다. 저는 평가를 무조건 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준서 선수를 넣자고 한 것도 저였고 사실 이창근 선수가 초반에 시즌 극초반에 부상이었을 때 골문을 지키는 거는 이제 이준서 선수였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K리그 팀에서 있었으면은 K리그 2나 아니면 다른 팀에 있었으면 또
주전급으로 활약할 정도로 꽤나 실력도 있고 출중한데 일단 빛에 가려진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준서 선수가 이제 출전했을 때 펀칭 미스나 뭔가 캐칭 이런 거에 대한 타이밍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경기에 뛴 출전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창근 선수가 부상일 때마다 그 자리를 조금 메꿔줬던 이준서 선수를 저는 3.5점 그냥 평가 보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출전 경기 3경기인데 그럼 경기마당 1점씩인가? 근데 이제 더 저는 애정이 있어서 0.5점에서 3.5점 그리고 이 말은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제임스가 지난 시티파 때 그 실패한 시티파 때 한번 얘기했던 게 제임스가 나무위 키에 이준서 선수의 이제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 플레이 스타일을 본인이 이렇게 수정을 한대요. 네, 맞아요. 아마 제임스가 또 있었어도 뭔가 평가를 조금 그래도 나쁘진 않게 했을 것 같다. 저랑 비슷하게는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조금 그래도 언급하는 게 제임스에 대한 예일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통화 연결해서 한번. 이따가 시즌 MVP 뽑을 때 한번 통화해서 그렇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수비수 평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선수는 배서준 선수입니다. 11경기 출전을 했고 1개의 도움을 올렸는데 사실 극 초반에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다음에 이상민 선수와 트레이드가 돼서 수원 삼성에서 활약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 보류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제 기억 속엔 크게 남았던 것도 없고 11경기 나왔을 때 거의 다 선발보다는 교체로 나왔던 기억이 커서 저도 평가 보류하겠습니다. 저도 평가 보류하겠습니다. 굉장히 극 초반이어서 배서준 선수가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기억은 나지만 뭔가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았었고 뭔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점수로서 평가하기에는 조금 올 시즌은 뭔가 수원 삼성에서 더 많이 활약했기 그렇죠. 때문에 수원 삼성에서 평가를 매겨줘야 되는 게 수원 맞죠. 삼성 이제 뭐 시티팟 그쪽 분들이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박진성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11경기 출전을 했어요. 근데 초반에 경기를 나오다가 21라운드부터는 거의 출전을 끝까지 못했어요. 박진성 선수 그래도 평점을 저는 매겨보자면 3점. 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저는 하는 것만 보면은 하는 것만 보면은 내가 좀 그러니까 저는 플레이 하는 것만 보면은 실망밖에 없었고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2.5점. 2.5점. 네. 그 초반에 막 이적 썰이 나오고 온다고 했을 때 다들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은데 왼쪽 풀백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 기억 속에는 없어서 그럴만도 경기에 뭐 출전을 해야지 우리가 그쵸. 평가를 좀 제대로 하지. 안 나온 지 오래되기도 해가지고 또. 거의 부상 악령을 시달리고 그랬으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쵸. 나와서도 뚜렷하게 기억에 기억에 남는 플레이를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3점도 많은 것 같다 이거. 그래서 2.5점 줬어요. 이번부터는 좀 제대로 평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재석 선수입니다. 오씨 자랑스러운. 오씨 오시 칼국수. 오씨 연예인을 돼보자. 이거 좀 과한데. 오상우. 그건 연예인 아니잖아. 요새 연예인이 거의 오세훈도 있는데. 오세훈 그 시장 됐잖아. 난 엑소 말한 건데. 오재석 선수 21경기 출전을 했고요. 1개의 도움을 올렸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하나 그러니까 딱 올렸죠? 주종의 미 딱 하면서 오재석 선수 평가를 해보자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7.5 7.5? 전 빼기 0.5 해서 7 하겠습니다. 7. 0, 7, 7. 저도 7 하겠습니다. 7? 저는 8. 7.5 할 걸. 전 7, 7 그래도. 7, 7, 7, 8. 네. 오재석 선수가 물론 초반에 기량이 떨어졌고 막판에 돼서야 이제 폼이 확 올라오고 나서부터 대전에 되게 든든하게 풀백의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후반 막판에 대전이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거는 오재석 선수의 든든한 그렇죠. 수비력과 공격 가담해줄 때 후방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 그런 그쵸. 것들이 큰 몫을 해줬다 생각했기 때문에 8점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점을 준 게 오세훈 선수가 초반에 좀 아쉽기도 했지만 가끔씩 부상도 한 번씩 당한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제 나오면 걱정은 좀 덜하다. 좀 그래도 베테랑 수비수로서 팀 전체적으로 파이팅도 주고 그런 분위기도 잘 잡아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7점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오재석 선수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테랑 느낌으로 데려온 것도 있었고 뛸 때도 90분을 뛴 경기도 있지만 이제 로테이션용으로 전반에 나와서 후반에 교체되거나 후반에 나와서 활약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렇게 나와줄 때마다 그래도 든든하게 막아줬고 토박이가 말한 대로 경기력 말고도 이제 리더십 그렇죠. 경기 또 이겼을 때 그 대전 향해서 막 눈물도 한 번씩 흘리고 파이팅 넘치 포효하고 저는 그런 부분도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맞아. 사실 뭐 해트트릭을 하고 막 4골 5골을 넣는다 해도 그 선수가 좀 무덤덤하다 그냥 이러면 조금은 그냥 저도 무덤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비수가 딱 열심히 막아낸 다음에 경기 끝난 다음에 막 한 번씩 눈물도 흘리고 포효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진심인 것 같은 모습이 저는 좀 좋게 보여가지고 그래도 7점. 다음은 강윤성 선수입니다. 19경기 출전을 했고요. 평점을 매겨볼 수 있을까요? 저는 5.5 주겠습니다. 전 4.5 주겠습니다. 저는 4점.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투박한 선수들. 열심히 뛰시니까. 열심히는 하시잖아. 딱 그 표현인 것 같아요. 부상의 그쵸. 악명도 있었고 완전히 다 회복되지 못했을 때 경기에 투입된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삐걱거려요 항상. 뭔가 좀 한두 가지씩 아쉬운 게 좀 보이는 게 있어서. 그렇게 경기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고 저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로테이션 멤버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만한 선수는 없다. 저는 마지막 경기 때문에 사실 0.5점을 더 줬어요. 원래 저한테는 그냥 5점인데 마지막 제주전 저는 머리 딱 그때 자르고 나왔잖아요. 강민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머리 자르니까. 머리 자르니까 잘하긴 했어. 맞아. 그래서 그거에 그냥 0.5점 후하게 줘서 5.5 줬습니다. 머리 자른 게 마음에 시즌 들었다. 내내는 사실 머리 긴 그 시절에는 잘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었어요. 뚫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실수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 근데 올 시즌 좀 부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을 풀핏으로 올리는 것도 오래 걸렸을 테니까 내년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문환 선수입니다. 15경기 출장을 했고요. 1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김문환 선수 평점을 매겨보면은 저는 9점, 저 8.5. 8.5. 저도 8.5. 김문환이 오른쪽을 받쳐줬기 때문에 대전의 수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근데 그건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윤도혁 선수의 추처 역할을 해주면서 호흡을 많이 맞췄던 것도 너무나도 좋았고 수비적으로 할 때는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고 또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과감하게 올라가서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던 것들 이런 것들이 김문환 선수가 대전에 왔기 때문에 후반기 반등의 원인 중에 또 하나였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역시 국대 수비는 역시 다르다라는 걸 어김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르다. 8.5를 준 건 내년에 10점을 받기 위해서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전 8.5를 줬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는 네. 이번에 국대 승선을 했잖아요. 오랜만에. 국대에도 대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근데 또 어떻게 잠깐 또 뛰기도 했잖아요. 김문환 선수가 그렇죠. 국대로 이제 마지막 90분쯤에. 왜 그렇게 뛰는지. 사실 이만한 선수가 K리그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이드백 중에서 김문환 선수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저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8.5점을 줬습니다. 다음은 아론 선수입니다. 아론 선수도 은근히 경기를 꽤 많이 뛰었어요. 19경기 출장을 했고 네. 뭐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는 뛰지 못했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주전이었죠. 주전으로 보여줄 만큼 많이 뛰었네요. 전 5점. 5점, 전 4.5 하겠습니다. 4.5, 저는 4점. 뭔가 작년에 광주에 있을 때는 그 두 텀까지 아론이 대전 와서도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보고선 왔었는데 뭔가 팀 전체적으로 아쉽기도 했지만 아론 선수가 보여준 기량도 좀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좀 부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경기는 그래도 많이 뛰어주긴 했지만 기억에 남는 선수는 아니에요.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고 어떻게 경기 운영을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하면 저는 기억이 안 나가요 지금. 저도 그냥 무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안톤이랑 아론이랑 나왔을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때는 안경을 안 쓰고 본 적도 있었는데 가끔 미친 수비가 나오면은 이제 아론이야? 그러면 안톤이고 그래가지고 아론이 뭔가 딱 확실하게 뭔가 막아줬다 막 이런 느낌이 든 경기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가지고 안톤 옆에서 무난하게 잘해준 그냥 무난한 느낌? 그렇죠. 준수하게 그래서 딱 5점 줬습니다. 다음은 안톤 선수입니다. 26경기 출전을 했고요. 수비수들 중에서 스탯이 제일 좋아요. 와, 2골 1도움 10점이죠. 10점. 저는 10점 무조건 10점. 전 9.5점. 저도 9.5점.
0.5점은 부상. 부상. 가끔 가다 한 번씩 있는 부상이 좀 음. 아쉬워서 0.5점은 내년에 채우시는 걸로. 자꾸 내년으로 미루시니까 미룬이에요? 네. 축제해야 되나? 사실 부상이 다른 선수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상을 당했다가 다른 선수들처럼 다시 복귀를 했을 때 폼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느낌에 있을 때 저는 감점 요소가 있었지만, 안토는 부상을 당해서 갔다 와도 바로 그 즉시 폼이 그 전 폼이랑 비슷하게 유지했고, 잘 막아주는 것도 그렇고 골도 넣었으니까 또 정말 필요할 때 이런 수비수는 꼭 필요한 선수. 그래서 무조건 10점. 저는 0.5점을 마이너스 준 게 카드 캡처. 카드가 좀 아, 많긴 하죠. 카드가 좀 너무 많아요. 다혈질. 음. 물론 그게 대전의 팬들을 좀 피를 끓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약간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가끔가다 좀 너무 과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가지고, 카드 누적 징계 때문에 못 난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만 조금 조절해주면은 대전 팬들이 불안하지 않고 음.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런 거 빼고는 저는 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현우 선수입니다. 26경기 출전을 했고 한 골 한 도움 기록했고요. 저는 김현우 선수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9점 주겠습니다. 저는 8점 주겠습니다. 안톤의 짝이 누구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둘의 호흡이 점점 맞으면 맞을수록 이 센터백 조합은 대전이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조합이다라는 걸 느꼈던 게, 둘 다 전진해서 끊어내는 경우도 좋은 수비를 하고, 한 명이 전진할 때 한 명이 후방을 받쳐줄 때도 커버가 잘 된다. 이 둘의 조합을 정말 환상적인데, 가끔씩 김현우 선수가 그 실수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아쉬운 실수, 그게 좀 실점으로 이어지는 음. 실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복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수하는 거를 줄이는 거. 작년에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저희 안톤 조유민 선수가 저희 주전 수비 조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가 제일 중요했던 건데, 초반에는 아론 선수랑 안톤 선수가 나왔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아론 선수가 빠지면서 김현우 선수가 빠진 자리를 잘 채워줬다고 생각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팀을 위해서 헌신까지 하는 김현우 선수, 경기력적으로도 작년보다 올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 그래서 9점 줬습니다. 저는 시즌 초반 사실 김현우 선수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즌 초반에서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보면은 그래프로 따지면은 뭔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어가지고, 수직 상승으로 갑자기 뭔가 점점 경기력이 오르더니 확 오른 느낌이어서, 그래서 저도 엄청 높이 평가하고, 사실 김현우 선수가 없었으면은 대전이 이 정도 순위까지 못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즌 초반 조금 부진했던 거랑 한 번씩 큰 실수가 있었던 거, 이런 부분도 감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시즌 후반부에 이제 엄청 좋은 폼을 보여줘서 만약에 다음 시즌에도 같이 갈 수 있다면, 물론 뭐 입대도 앞두고 있긴 하지만 폼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선수여서 8점 줬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선수입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배서준 선수와 트레이드돼서 수원 삼성에서 온 선수죠. 10경기 출장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저는 7점. 저도 겹치지만 7점입니다. 7점. 저는 6.5. 처음에 배서준 선수와 트레이드 된다 했을 때 걱정이 사실 컸잖아요. 근데 배서준. 와서 하는 거 보면은 왜 잘해? 완전 왜 생각보다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느꼈고, 아쉬운 점은 그 울산전에서 좀 미숙한 수비로 인해서 PK를 줬기 그쵸.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좀 저희가 패배하는 경우가 있었었고, 물론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시련이지 않았나 싶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활약을 해줬다. 저도 왜 임대로 데리고 온지 알 것 같은 선수였고, 측면에 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승민 선수가 그 후반에 또 잘 메꿔준 게 있어서 좀 7점이라고 생각하고, 후반에는 제가 부상 때문에 못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완전 이적을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거의 이미 근데 간다고 수원으로 가는 걸로 돌아가는 알고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서 그 온 기간 동안은 잘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점 주겠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뛸 때마다 열심히 뛰는 게 보였고,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딱 눈에 띄진 않았어요. 엄청 잘한다고, 와 잘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트레이드 돼서 온 선수이지만 굉장히 뭐 열심히, 축구 진짜 열심히 하는 느낌으로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한 6점을 줬고 제 6.5점 줬죠. 네. 0.5점은 일단 외모 점수를 줬습니다. 실제로 보기도 했고, 실제로 같이 사진도 찍기도 했고, 막 그 오프터 피치 보면은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죠. 네. 아, 그래서 6.5.
다음은 이정택 선수입니다. 사실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경기 보면은 출장 수가 제일 많아요. 어. 수비진에서 29경기 출전을 했고요. 1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저 이정택 선수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5 주겠습니다. 저는 3점 주겠습니다. 물론 실력적으로 보면은 아쉬운 것도 많지만 저는 이 선수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이리저리 많이 뛰었어요. 센터백도 뛰고 왼쪽 풀백 보고 오른쪽 풀백 보고 자기가 원하는 주 포지션에 뛴 적이 많이 없고 거의 땜빵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플레이하는 데서도 혼선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제일 많이 뛰어줬다. 저도- 그래도 어려울 때 조금씩 나와서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패배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많이 경기를 뛰어줬기 때문에 공백을 많이 메꿔줬다. 그래서 5점 주겠습니다. 저도 대전이 약간 힘든 시기에 이정택 선수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있었던 게 있어서 그거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경기력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뭐 여러 팀의 보탬이 되려고 많은 경기도 뛰고 뭐 자기 주 포지션 아닌 곳에서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5점. 저는 이정택 선수 이제 경기 보면서 초반에는 기대를 좀 하다가 점점 갈수록 조금씩 기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수비 부분에서 열심히 뛰고 막 여기저기 뛰는 것도 보긴 했는데 그걸 감안해도 저는 좋은 활약이진 않았다. 이렇게 잘 막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고 제가 또 여기서 좀 감점 요소로 좀 느껴졌던 게 수비수 이제 풀백, 이 사이드백의 이제 크로스도 중요하잖아요. 크로스의 이 질이 왜 이정택 선수가 올릴 때 이렇게 안 좋았어요 항상. 뭔가 뻥 날려가지고 오히려 뺏겨가지고 다시 소유권 역습을 넘겨주고.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정택 선수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또 뒤로 내려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인 체력을 좀 소모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크로스도 저한테는 좀 안 좋게 보여져가지고 좋은 모습이 별로 안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음은 홍정훈 선수입니다. 6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저는 1점 주겠습니다. 저는 그냥 점수를 안 주겠습니다. 저도 평가 보류. 평가 보류. 보류. 저도 사실 그 실수 없었으면 평가 보류인데 조금 나왔는데도 사실 그 실수까지 커가지고 1.5점 주겠습니다. 1.5점. 홍정훈 선수는 뭐 평가 애매하기도 해요. 사실 그쵸. 경기 수도 경기가 굉장히 없긴. 적어서 근데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홍정훈 선수가 나와서 보여준 플레이 모습들은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제일 안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가 저는 있었어가지고 기대가 이름값도 이름값이 있었고 있고 예.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이 더 커서 저는 점수를 또 준 것 줬어요. 수비진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미드필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